합니다. 아주 많이. 아, 네. 2주 있다가 오니까 굉장히 낯설지 않나요? 예. 방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또 잊어버리실까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첫 시간은 여기서 수업을 하고요. 둘째, 셋째 시간은 올라가면 호수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도 소풍을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간단하게 뭐 과일 몇 개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계란을 10개 넘어야지.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충분히 먹으려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야외 수업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지나가면 추워서 안 돼.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오늘이 4강이에요. 네, 여러분들 5강 아니에요? 4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벌써 끝났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업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충실히 안 하시면 제가 분명히 상담 끝나고 카톡에다 올려드렸어요. 과제를. 그랬는데 전혀 그걸 기억을 못 하시고 그게 한두 분이 그러신 게 아니고 거의 그러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어제 제가 다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뭐야 교수님 무슨 과제를 하루 종일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불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셨습니다. 우리 예쁜 초보님 저 가방이 더 궁금합니다. 뻥튀기. 네.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서 오미가 떡을 하나 가져가세요. 예, 사모님의 선물입니다. 네. 오늘 수업 준비한 거 가져가시고. 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는데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번 달에는 우리가 2번이나 빠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안 걷어도 될 것 같아요. 2번만 결석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커버를 하겠지만은 결석을 2번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박소연 선생님 아버님 팔순 때문에 가족이 열려나서 그리고 문경원 선생님도 이렇게 사정들이 있으셨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석 수업 일수를 꼭 채워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커버할 수 없어. 지각 좋대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그 상생가족소사 나와서 시연을 했잖아요. 그죠? 예. 지난 시간에 못하신 분. 네, 2분은 오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실습 점수가 빠져버리지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못하신 분. 먼저 우리 권영순 선생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순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면 권 대표님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가져버렸어요. 하신 말씀 많대. 너무 훌륭하셔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간 여유를 주셔야지 갑자기. 그거는 다음 건 1시간 지난 다음에. 요번 시간 지난 다음에 이게 서로 이거 가지고 뭐예요? 상생 가족소사 감싸기 수준입니다.
이거 우리 서사에 있어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상생 가족서사의 제일 첫 번째로 뭐 순서가 좀 바뀌어도 좋습니다. 부모서사, 부부서사, 자녀서사, 남녀서사.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되찾기, 감싸기, 밀치기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돌아온 탕자에서 자녀가 주체가 돼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자녀서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녀서사도 들어가지만 부모서사도 들어가죠. 부모가 아버지가 주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집 떠나서 돌아온 아들을 감싸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서사를 볼 때는 누구예요? 탕자잖아요. 탕자. 그러니까 누구를 주체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서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삼국지 아시나요? 성경책 말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읽혀지는 게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읽어보신 분? 네. 권영서 선생님. 저기 선생님,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해도 자꾸 이게 잊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이 용어나 단어들이 네. 머릿속에 팍팍 개념들이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아까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서사가 지금 부모서사, 부부서사, 자녀서사, 남녀서사인데 그 안에서 남녀서사 네 가지가 있는 건가요? 하적서사. 분류가. 예. 그게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제가 공부할 때는 그 형제서사는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치료학에서 형제서사가 거기 들어가요. 형제간에. 그래서 상생 가족서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족이 거기 같이 들어가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간증을 했다. 자기에 대한 그럼 자기 서사도 그 항목의 하나로 들어가요? 아니면 가족 서사에 포함돼요? 내가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간증할 내용 중에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그 내용에서 주체로 삼으면 부모 서사가 되는 거고요. 자기 서사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 서사도 있지만 부모 서사로 또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서사 있잖아요. 가족 서사. 통틀어서 하면 가족 서사가 되는 거죠. 나의 간증에 보면 가족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가족 서사. 아니면 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주체로 한다. 그러면 자녀 서사가 되겠죠. 그죠? 누구를 주체로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서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낯선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극한다, 통념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자꾸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아까 삼국지를 보셨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멀리서 오시냐고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데도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아름다우실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밥 한 번 먹어도 예뻐 하고 와야 되지 않겠나? 예. 좋습니다. 예, 지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업을 자꾸 리바이벌 하게 됩니다. 예.
삼국지에서 제가 서사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삼국지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유비. 누구야? 누구? 크게 얘기해서 조조. 조조. 요즘 사람들은 조조를 좋아하겠지만은 저는 인간적으로 유비를 좋아합니다. 네. 유비는 굉장히 따뜻해요, 성격이. 따뜻하면서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이 있는데 유비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의 누구가 있을까요? 유비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우 장비 제갈량. 제갈량입니다. 예, 제갈량이 인물도 좋고 또 굉장히 그 책사로서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군사 전력 같은 걸 내놔요. 근데 유비가 제갈량이 그 제시한 그거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복숭아 나무 밑에서 세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의원결이. 예, 의원. 의형제를 만들었잖아요. 의형제를 만들었잖아요, 세 사람이. 예. 그 중에서 상대편이 의형제 중에서 세 사람 누구예요? 유비, 한우 장비. 장비, 관우. 그래서 그 관우를 죽인 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복수하러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유비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지면서 병이 나서 죽는데 유비의 그 결혼하는 그 중간 사연을 보면 그 굉장히 그 부인이 아름다운데 그 나라에 부인이 있는 나라에 가서 그 유비가 이 질문할 때 대답을 했을 때 그게 그 부인이 자기 마음에 들으면 피리를 붑니다. 이렇게 피리를 불어요. 근데 그 부인 네 사람이 피리를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유비는 거기서 죽죠. 그죠? 근데 그 부인이 계속 보다가 그 유비가 하는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피리를 불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안타까운 건 부인도 그렇고 유비도 그렇고 그렇게 탁월한데 그 아들이 유선인가 그랬죠. 아들이 조금 지능이 모자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서 부모 서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유비가 죽기 직전에 제갈량을 불러놓고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 부족한 거 알지?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갈량의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해놓고 제갈량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부족하지만 선이가 부족하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유비가 뭐예요? 총나라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인데 부족하니까 당신이 왕이 되라. 그런 뜻의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그러니까 제갈량이 읍소를 하면서 아니라고 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막 그래서 끝까지 그 어리숙한 그 유비의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갈량이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제갈량이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 아들한테 내가 왜 너한테 그러니까 읍소론해서 절을 하게 합니다. 제갈량이한테 아들 보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죠. 그죠? 제갈량이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유비가 죽으면서 내 아들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제갈량이가 좋아할까요? 아무리 충신이라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아들을 대신 왕이 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유비가 제갈량이를 자기의 책사로 하는 데는 뭐를 했습니까? 3번을 가서 제갈량이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1번 노, 2번 노, 3번 노. 그래가지고 3번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삼고 초량. 네, 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갈량이를 자기의 책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면 삼국지 전문을 보기 힘들면 만화책이라도 보세요. 네, 굉장히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문학치료사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대충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비가 부모서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비 부모를 주체로 한다면 부모를 주체하면 부모가 자식을 감싸게 한 거잖아요. 자기 그 못난 아들을 감싸게 한 거죠. 감싸게. 그래서 부모서사 자녀 감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스승도 우리가 부모서사로 할 수 있습니다. 스승. 근데 제갈량을 스승으로 삼았잖아요. 유비가 책사로. 예.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꼭 강의 주제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상생가족서사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시는 분 질문 있으십니까? 그 내용 구성이 감싸기, 되찾기, 밀치기, 그다음에 가르기, 가르기. 네 가지 내용이 다 모든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녀서사 속에서 주체를 자녀로 했을 때 자녀서사 중에서 거기서 감싸기로 할 건지 되찾기로 할 건지 가르기로 할 건지 밀치기로 할 건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두가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서전을 하다 보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4강의 주제가 뭡니까? 긍정의 변화입니다. 신뢰. 긍정으로 우리가 상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황희정승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황희정승. 예, 집안에서 종들이 싸워요. 싸우니까 황희정승한테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에덴유아 병원에 다인실에 있으면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원장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6인실인데요. 6인실 들었는데요. 먼저 온 사람들이요. 냉장고에 물건을 꽉 채워놓고요. 어저께 들어온 사람들은요. 교란을 넣을 자리가 없어요. 어저께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에덴유아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원장님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당신 말이 오라. 그걸 먼저 온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워줘야 되는데. 근데 먼저 온 사람이 또 와서 얘기해요. 원장님, 우리도요 꼭 필요한 거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워요? 그러면 다 썩어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원장님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당신 말도 옳습니다.
네. 황희정성 얘기죠. 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매듭형이.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맨발로 걷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복도가 시끌시끌해요. 왜 그러니까. 어제 들어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대요. 6인실에 4사람이 있다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냉장고가 꽉 차가지고 넣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넣느냐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나처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게 터줏대감들이 그 파워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또 헛된 소리 또 합니다. 긍정 변화의 신뢰. 자, 자녀가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다 시키는 대로 잘 돌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래의 작품을 보면 폐륜에 가까운 못된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로서 거기까지 하면 어떤 설화가 생각이 납니까? 옛날에 제가 봤습니다. 영화 중에서 최용준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엄마 뺨때기 탁 한 대 때리고 또 가서 아빠 뺨때기 한 대 탁 때리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아빠도 왜 그랬어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 아들이. 그 설화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 믿어줄 때 삼생의 서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설화는 부모 모시는 법 배우고 효자가 되는 아들.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예. 네? 네. 부모 때리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분? 어떻게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바꿨습니까? 그 아들을. 생각 안 나요? 그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집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가니까 그 집을 가니까 아침이면 옷을 정갈하게 입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을 하고 그러는 걸 계속 그 아들이 보고 나서 집에 와서부터는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 모시는 법 배우고 효자가 된 아들. 네, 빨래방망이 들고 쫓아온 며느리. 며느리 자랑하여 효고 만든 시아버지. 내다 팔려고 시공을 살찌운 며느리. 며느리 방귀는 아들 낳을 방귀. 자, 이 설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벌써 몇 번을 다 읽으셨어야 돼요. 지금 제시한 긍정의 신뢰의 설화 중에서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제일 짧은 게 뭐냐 하면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다가 방구를 꾹 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가야 네가 낀 방귀는 아들 날 방귀구나.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네 아버님 아까 부엌에서도 꼈어요. 그 시아버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그게 뭐예요? 자는 감싸기잖아요. 야 방정맞게 시아버지 밥상 가져오면서 방구를 끼냐? 그렇게 했으면 그 며느리가 행복했을까요? 저 부엌에서도 떴겠거든요. 이러면 그렇게 상생 가족 소설을 읽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팔고려고 시부모 살찌운 며느리 기억나시나요? 예. 예, 얘기해 보세요. 아들이 보니까 도대체가 자기 부인이 자기 아버지를 너무 구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자기 부인을 불러다 놓고 여보 내가 장에 가보니까 살이 많이 찐 늙은이들이 값이 많이 나간대.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이 나서 오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왔다고 이거를 아버지한테 잘 먹여가지고 잘 살게 좀 갖다 팔자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 계속 고기를 주니까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이뻐졌죠. 이뻐지니까 막 그냥 장작도 패다 주고 뭐 손주도 봐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있으니까 뭐 시아버지가 살 퉁퉁 찌고 뭐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 이제 날짜가 다 됐구나. 여보, 내일은 아버지를 저녁한다 팔아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이, 며느리가. 그래요. 갖다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그랬을까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지. 나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고. 예를 들면 당신 없이는 살아도 아버지, 시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돼서 그 부모를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이 설화라는 게 교훈적인 얘기잖아요. 예. 자, 빨래방망이 들고 쫓아온 며느리 아시는 분. 도대체 이 교재를 전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 자랑하여 효부 만든 시아버지. 또 이제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며느리가 하도 못되게 부르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방에다 불을 탁탁탁탁하게 떼놓고서 자기가 떼놓고서 동네 영감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니 어쩜 방이 이렇게 따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나 추울까봐 이렇게 불을 계속 이렇게 떼주고 그런다고. 근데 저 운목에 있는 저 밥상은 뭐냐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따 밤참 먹으라고. 근데 그게 밤참 먹으라고 갖다는 밥상이 아니잖아요. 밥을 얼마나 반찬을 꼴라게 해주니까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서 밀어놓은 건데 우리 며느리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그 소문이 난 거지. 그 집 며느리는 효부다. 막 그러니까 온물가에 가서도 빨래터에 가서도 효부를 하면 막 그러니까 자 칭찬은 모두 춤춰요. 고래도 춤춰요. 네? 고래도 춤춰요. 고래도 춤추죠. 예. 약 중에서 가장 치료가 빠른 약이 칭찬인 것 같아요. 칭찬인 것 같아요. 제일 칭찬을 많이 할 사람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십시오. 아, 옆에 있는 사람. 네. 그, 뭐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권영순 사모님은 뭐라고 칭찬하고 싶으실까요? 목사님. 예. 남편에게요? 예. 매일 칭찬해요, 저는. 매일 칭찬해요? 예. 그 칭찬이 어깨를 올라가게 합니다. 예. 목사님들 설교 듣고 나면은 부인이 여보 그러니까 40분 채우라 했잖아. 또 미뤘어. 아까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을 왜 해? 당신은 참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그러면 그 목사님 다음에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가 몇 그렇게 나올까요? 예? 여보 오늘도 당신 참 수고했어. 그죠? 참 감동이더라. 감동이 아니라 그래도 참 감동이더라. 근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니까 너도 목사님 될래? 아우! 절대로 목사님. 왜 그러냐? 맨날 설교 준비하면 얼마나 골딱지가 아프냐고. 난 절대로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목사님은 안 됐습니다. 그분이. 그 아들이. 예,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예.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자꾸 시키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누우면은 이렇게 삐딱한 비계 덩어리에다 이렇게 대고 누워요. 이렇게 누우면 남편 보고 뭘 시키냐면 여기를 와서 누르시오. 그래. 이걸 앞에 콱 누르지 않고 와서 이렇게 누르면 이 손이 따뜻하잖아. 남자들은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등이 이렇게 됐던 게 펴져요. 땡큐 소 마치 당신 최고야.
복 받을 겸 예, 간단한 그 제스처나 멘트로 그렇게 합니다. 예. 부모 모시는 법 배우고 효자가 되는 아들. 제가 얘기했죠? 뺨 때리는 거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부모 모시는 법 배우고 효자가 되는 아들 서사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지나친 애정을 경계하고 적절한 규범을 가르쳐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냥 오우 하고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때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하고 그냥 계속 맞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나온 설화입니다. 결국은 스승을 통해서 모범을 배우게 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오는 거죠.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상황을 바꾸고 다시 배우게 하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교육관도 잘 담겨있는 설화입니다. 다시 배우고 감화될 계기를 마련해주면 다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3강 때 이 부모 모시는 거 배우고 효자가 된 아들을 제일 잘 시연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학생 중에서 누굴까요? 네. 나와서 시연을 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정수도 선생님 되게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못하신 분 두 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라서 하세요. 예, 골라서. 빨래방망이 들고 쫓아온 며느리. 이 설화를 아시는 분 또 없으십니다. 어느 부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아주 불효부였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친구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옷을 꺼내서 입고 가는데 그걸 보고 빨래를 하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빨래방을 막 쫓아가게. 그 왜? 예? 아들 옷을 입고 가느냐고 막 쫓아오니까 잔치집까지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왜 며느리가 따라왔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펴려고 쫓아왔다고 그러지 못하고 나를 배웅하러 왔다고. 올 때 넘어지거나 그럴까봐 나를 배웅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며느리를 드리고 뭐 한상을 차려주고 이 며느리가 뭐 그러니까 반성하고 시아버지 효도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옛날 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그죠? 네. 예. 이 설화는 며느리의 뭐 했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밀치게 했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밀치게 했을 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싸게 했습니다. 예. 밀치기 감싸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밀쳤을 때 감싸게 했다. 그 다음에 며느리 자랑하여 효고 만든 시아버지, 그거는 칭찬으로 며느리를 변화시킨 설화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둘 중 한 사람만 나오고 보통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묵인한 상태로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부인의 행동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은 다른 설화로도 또 나옵니다. 2편 정도. 네, 그래서 며느리의 배우자이기도 한 아들이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내답하려고 시공을 살찌운 며느리. 일단은 이 주교제를 안 봐도 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읽으셔야 돼요. 자, 문화힐링 지도사가 되려면은 교재 없이 강의 자료 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내다 팔려고 시부모 살찌운 며느리 설화에는 뭐가 나옵니까? 내다 팔려고 시부모 살찌운 며느리 누구가 나옵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부부가 얘기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 갖다 팔게 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녀 서사 나옵니다. 자녀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잘 공양을 할까? 그 다음에 부모 서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의 서사를 이루고 있는 게 내다 팔려고 시부모 살찌운 며느리입니다. 네. 부모 서사는 뭡니까? 부모가,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어떻게 해요? 감싸기, 되찾기. 그 전에는 그 며느리가 왼수 같았었겠죠. 그죠? 네. 이러한 네 가지 서사가 주체를 부모로 놓고 보면 부정적인 며느리라도 긍정적으로 자랑하던 의의 설화의 공통이다. 네, 시부모를 싫어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부모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자 시부모도 집안일을 거들고 손자를 봐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 서사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하니까 좀 걱정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저기서 이걸 제가 얘기를 한 건 이제 감청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자, 검정 과목입니다. 검정 과목. 이게 같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지금 살짝 힌트 드리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인간 내면 서사 이해 과정. 인간 내면 서사 이해 과정에는 이 설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문학 매체 이해는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문학 힐링 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제가 강의 시간에 합니다. 문학 힐링 프로그램의 이해. 그 다음에 교수법 및 교수 이론. 교수법 및 교수 이론은 문체부 지도사 명칭 사용 시 필수 과목입니다. 이렇게 힌트 줘도 안 되겠습니까? 문화 힐링 프로그램 지도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시험. 과제는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힌트 드린 게 다 강의 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건지는 그거는 이제 말할 수 없지만 큰 타이틀로는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는 오늘 진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진도가 뭐라 그랬죠? 긍정의 뭐예요? 긍정의 변화, 신뢰. 긍정의 변화, 신뢰에서 예를 들을 수 있는 설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긍정의 변화, 신뢰에서 예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설화가 있습니까? 아, 네. 전혀 생각이 안 나시면 정순 선생님의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어떤 사람가 있습니까? 빨래방망이로 쫓아오면 어떤 사람? 빨래방망이. 예, 빨래방망이 들고 쫓아온 며느리. 또 며느리 자랑하여 효고 만든 시아버지. 불 때 주고 간식 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내다 팔려고 시부모 살찌운 며느리. 방귀는 며느리 방귀는 아들 낳을 방귀. 예. 그렇게 이렇게
머릿속 입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 리더라는 어떤 리더에 대해야 되는지, 지도자 중에서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부모도 들어가죠. 그죠? 집안의 가장 큰 지도자는 부모님이시죠. 네, 지각하시는 분들 시간에 다 맞추다 보니까 첫 시간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첫 시간은 그냥 쭉 나갈까요? 둘째 시간에 간식들 드시고 그럴까요? 아니면 쉴까요? 쉬죠. 5분만. 쉬셔요. 네. 네, 따끈따끈한 차도 드시고 네, 지금부터 쉬겠습니다. 11시 5분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